YG와 JYP의 책걸상.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그리고 책 처방할 때만 나타나는 책 처방 요정 혜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혜니 이혜선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혜니 됐다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요. 책 처방을 그동안 못 해가지고 계속 다른 분 목소리만 듣다가 오랜만에 마이크 앞에 섰는데요. 되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낯도 좀 가리는 것 같고 좀 떨리네요. 전혀 안 떨려 보이는데. 우리가 책 처방을 오랜만에 하는 이유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저번에 YG가 책걸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 막 얘기하면서 혜니 인건비는 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되게 안타깝게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네, YG? 기억나요. 제가 그 얘기를 이제 헤드폰으로 막 끼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제가 되게 소녀 가장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리고 YG가 되게 큰 오빠로서 우리 막내 여동생 아이스크림 값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되게 새삼스러웠습니다. 해니 파리를 한 거죠. 제가. 자, 저희가 방송에서는 공식적으로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좋은 소식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YG가 방송까지 참지 못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살짝 공개를 했는데요. 저희가 그 책걸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 와 진짜 다행이에요. 네, 네. 정말 뜻밖에도 진짜 JYP가 상속녀 얘기도 했고 무슨 뭐 재벌 대기업 임원 얘기도 했고 네. 등등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송을 들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상속녀가 나타난 겁니까? 상속녀는 아닙니다. 상속녀. 상속녀라고 하면은 되게 모욕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누가 나타나긴 나타나셨네요. 아닌데 하여튼 좀 괜찮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네, 그렇죠. 사장님이.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는 이제 뭐 큰 기업은 아니고요. 이제 아직은 작은 하지만 앞으로 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그 정도면 뭐 우리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큰 회사인데. 그래요? 아니 뭐 삼성, LG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 근데 이제 본인은 여전히 배고파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모 기업에서 모 기업의 오너이자 이제 뭐 대표를 하시는 분이 원래 이 책걸상의 팬이시래요. 근데 종종 이제 좀 책을 읽고 싶은데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 하고 이제 고민이 될 때마다 이제 책걸상을 봐서 책 목록도 한번 살펴보고 뭐 또 꽂히는 에피소드는 들어보기도 하시고 운전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름 책걸상 팬인데 이렇게 자기가 도움을 많이 받는 책걸상이 그리고 재미있고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방송이 이제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후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뚝 던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엔 좀 긴가민가했죠. 네. 일단은 제가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제 그런 상황을 JYP랑 공유를 한 다음에 긴가민가 했죠. 그리고 또 부담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빚이죠. 네, 그러니까 부담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까 하고 JYP한테 상의를 했더니 JYP가 저보다 좀 더 살았잖아요. 내가 YG보다 좀 더 살았는데 말이지 돈 준다는 걸 거부하면 안 돼. 뒤에 그 얘기도 있으셨잖아요. 네. 불법이거나 애지간히 하기 싫은 일이 아니면 일단 돈 주면 받아야 된다. 자, 그런 얘기는 좀 이제 자제하죠. 네. 어쨌든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제작비 그냥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 많아서 저희가 이제 부자가 되는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전혀 아니에요. 진짜 네이버에서도 정말 그 실비도 안 되는 수준에 그래서 거의 JYP는 재능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실비도 안 되는 수준의 이제 제작 지원비를 줬었는데 어쨌든 그걸로 이제 저희가 근근히 이제 제작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냥 딱 그 정도를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원을 받기로 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간에 일정 기간 지원을 해주는 동안에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이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 자력갱생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죠. 네. 자, 어쨌든 그런 기쁜 소식, 훈훈한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댓글 소개를 할까요? 네. 맞아요. 그때 이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소식 듣고 책걸상이 사라진다니 말도 안 돼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막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저희가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올라온 댓글 먼저 소개해드리면 닉네임 알방구님 어머. 여긴 영어로 쓰셨는데 이 알방구님께서 여긴 미국 뉴욕이에요. 멀리서 꼬박꼬박 찾아서 듣는 애청자입니다. 조금만 도움을 드렸으면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올려주세요라고 남겨주셨고요. 네. 네, 또 닉네임 푸님께서 POH 땡땡땡땡님께서 책걸상 애청자로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언제까지 본업도 아닌 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걱정했던 일인입니다. JYP님이 원하시는 상속료는 아니지만 유료와 6인에는 들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책걸상을 응원합니다. 유료와 6인, 좀 있어 보이는데요. 크크 나는 유료화 멤버라는 자부심이 생길 것 같아요. 저 말고도 좋으신 분들이 많으시니 유료화 멤버는 60인, 600인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닉네임 아크로바트님도 댓글 주셨는데요. 네, 샤이 애청자입니다. 1회 장강명 작가님 나올 때부터 열심히 들었어요. 두 분의 진행이 날로 노련해지시는 것을 함께하며 이제 추천해주시는 책은 믿고 사는데요. 특히 피에르 르메트르가 그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댓글 남깁니다. 두 분의 책걸상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기를 바라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제가 상속녀도 아니고 대기업 임원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후원이 되는 방식도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응원합니다. 일단 EYP와 YG 두 작가님의 책부터 주문합니다. 샤이 애청자에서 개념 애청자로 거듭나렵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 구매 인증샷도 같이 올려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개념 무료. 네. 그리고 세 바퀴 그 책까지 같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뭐 아유, JYP는 다음 책을 써야 되는데 참 고민이 많네요. 이외에도 바나나 몽키 스패너님, 접속님, 똥깡님, 또 아그네스님, 곰비맘님, 또 GMI 땡땡땡땡님, 꿈터지기님, 이해라님 등 많은 애청자분들이 책걸상을 향한 후원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6분이 넘네요. 그러네요, 진짜. 네. 6명 넘는다. 6명은 되겠네요. 네. 자,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가 후원이라도 좀 할게라면서 이제 책걸상 폐지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는데 YG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좋은 소식을 올린 다음에 네. 좋은가 봄님께서 다시 기쁨의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방금 YG 페이스북으로 책걸상을 계속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 보았습니다. 책이 좋아서 독서밖에 즐거운 게 없는 게으름쟁이인 제가 책걸상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 때문에 힘이 쭉 빠졌었는데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후원자분께 감사하고 제작진 모든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듣고 응원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방송 중 언급된 검사내전은 큰아이 학교 도서관에 신청해놨었는데 마침 준비되었다는 사서 선생님의 연락도 받고 오늘 이래저래 기분 좋은 날이네요. 다음 방송은 독서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댓글 주셨어요. 네. 네. 그 YG의 페이스북을 제가 자료 조사를 하러 들어갔다가 재미있는 댓글을 몇 개 봤어요. 네. YG 혹시 보셨나요? 그 댓글들? 봤겠죠. 자기 페이스북 계시는데. 네. 제가 못 보신 표정인데. 어떤 댓글인데요? 보세요. 박미정 님이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어떡해요. 이번 기회에 JYP님은 정리하시면서 EBS 세계 테마 기행에 신청하실 줄 알았는데 YG님이 발목을 잡으셨군요.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이렇게 댓글 주셨습니다. 네이심 JYP. 거기 YG가 또 댓글 달았잖아요. 아, 뭐라고 다셨어요? 저 그거 못 봤어요. 그러게요. JYP의 구상이 어그러졌습니다라고. 네. 그리고 저희 션최님도 후원자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꼭 알려주시면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후원자님은 뭐 특별히 그 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되고요. YG나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원자님은 뭐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후원자님께서 이제 뭐 기업의 이름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걸 아직은 좀 꺼려 하시더라고요. 네. 더욱 훈훈하네요. 네, 선행을 네. 이제
뭐 막 널리 알리기보다는 근데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또 알릴 수 있는 뭐 기회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셔가지고요. 네. 그 일단 청취자분들이 좀 후원 받는다고 하면은 뭐 약간 책걸상의 그동안의 흐름하고 달라지는 건 아닐까 이런 거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욱더 두 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뭐 후원사가 출판 책 뭐 이런 쪽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전혀 관계가 것이라서, 없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네. 굉장히. 내용상으로는 뭐 아무 네.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냥 책 좋아하시는 그냥 기업인이라고 그 달라진 게 생각하시면 있다면 됩니다. 앞으로는 네이버가 싫어할 수 있는 내용도 많이 말할 수 있게 됐다는 거. 네이버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이제 이제 막 네이버 카카오, 까는 거 다음 뭐 막 이런 이런 거 얘기 할 수 네, 있네요.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어쨌든 오디오 클립 플랫폼에서만 책걸상을 올렸었는데 일단 저희가 네이버에 대한 상도위를 여태까지 지켰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제 책걸상을 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네. 자, 책걸상 시즌 2 아마 이번 여름이 가기 전에 한 8월쯤에 시작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어쨌든 간에 이제 후원이 결정되고 나서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이 발목이 잡힌 JYP가 뭔가 좀 오늘도 막 스튜디오에 막 책을 잔뜩 들고 온 거예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단어네요. 발목 잡힌 JYP. 네, 아니 그래가지고 뭔가 막 무슨 심기일전이라도 하려는 듯이 막 책을 막 뒤적뒤적거리고 갑자기 방송 시작 전에 마이크 상태를 막 점검하고 왜 저래? 막 이런. 사실 이 후원 소식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는데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참 걱정하고 슬퍼하는 사람,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게 JYP죠. 이제 방송 그만두면은 계속 미뤄뒀던 제 책 쓰기나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자, 저희 오늘 책 처방 해야 되는데요. 너무 딴 얘기를 많이 했네요. 네. 오늘의 책 처방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닉네임 진공상태님이 의뢰하신 책 처방 의뢰 보겠습니다. 네, 와 완전 장문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려요. 최근 몇 년간 관리가 잘 된 길고 아름다운 머리를 유지하면서 긴 머리가 여자에게 주는 혜택을 톡톡히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머리를 짧게 자르게 되었는데 그 과정이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단골로 가던 샵에서는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고 다듬어 줄 테니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해서 다른 샵으로 갔더니 거기서는 아직 한국에서는 여자가 짧은 머리를 하면 안 된다고 여자는 머리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단골로 가던 샵에서도 안 해준다 그래서 여기로 왔다고 사정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저는 결국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 후 운동할 때, 일할 때, 샤워하고 머리를 말릴 때 등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동시에 궁금증도 하나 생겼습니다. 혹시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머리가 짧았다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었을까? 화장과 머리 손질에 쓸 시간을 남자들처럼 공부하고 일하는 데 썼다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마가렛 대처의 짧은 머리도 생각나고 미셸 오바마도 긴 머리는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읽어보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의 책들이 있었을까요? 아직도 어머니는 제 페이스북에 남겨진 사진을 보면서 우리 딸 정말 예쁘다는 말을 하십니다. 이미 과거의 모습이 되어버린 며칠 전까지의 제 모습을 그리워하시는 거죠. 예전에 어떤 남자 사람 친구 한 명이 자신의 유학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될 사람은 자신처럼 해외로 나가지 말고 한국에서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자신은 유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는데 자신의 여자친구가 유학을 가서 내가 넘지 못한 그 한계를 극복해버리면 더 이상 자신의 여자친구로 남아있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머리 얘기에서 너무 멀리 온 것 같은데요. 나는 정말 좋지만 남은 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당신도 한번 느껴보세요 라고 말해주고 싶은 책걸상을 사랑하는 애청자로서 혹시 저의 상념들을 보고 떠오르는 책이 있으시다면 주저 말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재밌고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희가 받은 책 처방 의뢰 중에 가장 길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약간 모호한
책처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보면서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어떤 부분이 화가 났나요? 아직 한국에서는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안 된다는 이 대목부터 약간 좀 울컥했고요. 그리고 이 남자 사람 친구 어떡하죠? 나는 유학을 가서 너무 좋았지만 내 여자친구는 내 옆에 그냥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대목도 굉장히 화가 나네요. 헤어지십시오. 아니, 남자 이게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연을 아니, 끊어야 돼요. 아니, 연을 그게 아니라 끊어. 그러니까 그 남자 사람 친구의 여자친구에게 헤어지라고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네, 네. 근데 진짜 은근히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면 약간 좀 내 아내는 나보다 좀 소위 말하는 가방끈도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보다 좀 연봉도 적었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제가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예, 네. 저는 진짜 그냥 제 와이프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업 남편으로 들어앉을 생각도 있잖아요. 네. 아니 얘기가 그렇게 튀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언제든지 기회만 준다면. 다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세상이 좀 바뀌고 있어요. 요새 많은 남자들이 와이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온다. 아주 기쁜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남자들도 꽤 많은데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이 진공상태님이 계시는 동네가 약간 어디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샵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요즘 같은 세상에. 일단 JYP는 짧은 머리 여자 좋아합니다. 음. 긴 머리에 대한 환상 1도 없습니다. 흰머리 진짜 너무 관리하기 너무 힘들어요. 혜니 그러고 보니 머리 상당히 짧네요. 네. 그 오늘 책처방이랑 관련이 있는 영화라서 제가 이제 한때 영화를 좋아했을 때 봤던 그 영화 중에서 안토니아스 라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 혹시 JYP 기억나세요? 기억은 나요. 그 옛날 영화인가 무슨 봅니다. 영화였죠, 그게? 굉장히 옛날 영화인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봤던 영화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후에 이제 안토니아라고 하는 이제 굉장히 여장부 같은 오.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냥 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의존하는 오. 예, 그런 이제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지금은 그 모 출판사 편집자로 있는 학교 선배랑 영화를 좋아하는 학교 선배랑 같이 봤는데 그 선배한테 이제 나오면서 나는 저 안토니아 같은 여자가 나의 이상형이야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여자 선배가 되게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얼굴로 저를 쳐다봤던 게 생각이 납니다. 이 안토니아스 라인은 원작이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 원작이 저- 있으면 그 책을 추천해도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페미니스트 영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그 마을의 남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이나 이런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이제 그 안토니아라는 여장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거든요. 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을 하면서 안토니아스 라인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약간 뭔가 막 이제 사회생활을 그러니까 막 이제 세상을 접하기 시작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봤던 영화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가끔 생각이 나요. 오. 네. 그 지금 찾아보니까 2009년에 재개봉된 적도 있네요. 이 영화는.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냥 평가를 받기에는 가부장제를 넘어선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를 약간 유토피아적으로 보여준 영화라고는 평을 받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YG 이제 책 처방을 넘어서 영화 처방까지 No. 하는 건가요? 네. No. 자, 그 영화는 영화고 책은 어떤 거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이분께? 책은 정말 좀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 JYP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목록을 듣고서 약간 뻔한 선정 아니냐라고 이제 품평을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뻔한 설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책들을 네. 한 3권 가지고 왔어요. 네. 말씀해 보시죠. 네, 하나는 저는 이 진공상태님 사연을 딱 듣자마자 바로 떠오르는 책이 그 유명한 이갈리아의 딸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 책에 나와야죠. 네, 이갈리아의 네. 딸들. 네. 이갈리아 딸들은 이제 그 게르드 브란튼베르그라고 하는 노르웨이 출신의 작가가
1977년에 쓴 책이에요. 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997년 정도에 처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7년에 그 이제 브란튼베르크가 쓴 다음에 전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뭐 지금까지도 가장 훌륭한 여성학 교과서 혹은 페미니즘 소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는 책이죠. 근데 이제 책의 내용은 아마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이냐면은 일단 소설이잖아요. 이거는. 네, 소설이죠. 예. 그 JYP도 읽어봤죠. JYP는 읽다가 근데 끝까지 못 갔어요. 왜요? 아니 모든 책을 다 끝까지 읽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제 이 책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지금의 세상을 한번 비틀어 본 겁니다. 완전히 그냥 비틀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남성들을 종속된 존재로 취급한다라는 설정이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성과 남자의 입장을 좀 바꿔가지고 이제 그 소설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이갈리아의 남성들은 지금 여성들이 브래지어를 차고 있는 것처럼 음낭 보호대를 차고 있고요. 맞아요. 그 이름이 페호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그 위로는 이제 되게 화사하고 화려한 치마를 두르고요. 그리고 화장도 하고 수염도 늘 손질해서 예뻐 보여야 하고 그냥 그래야 이제 여성들이 좋아해 주니까. 네. 반면에 이제 여성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항상 그들이 이제 남성들을 선택하고 뭐 약간 보호하고 그리고 즐김의 대상으로 이제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미러링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뭔가 남성처럼 할 거야. 그래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의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약간 세상을 뒤집어 보는 그런 네. 흐름들이 있죠. 그거에 이제 시초격인 역할을 한 소설이 이제 이갈리아의 딸들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읽어도 77년에 나온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좀 충격적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좀 가부장제 사회라던가 아니면 그 지금 여성들이 처한 약간 양성평등이 되지 못한 이 억압적인 사회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환기하는 데는 가장 적절한 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이 뒤집어보는 상상력이 굉장히 기발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참 뭐 고전이죠. 또 다른 책은 뭘 추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갈리아의 딸들을 이제 딱 고르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는 이퀄리아라고 하는 책이 나왔어요. 오. 이퀄리아. 네. 예. 그 이퀄리아라는 책은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인데 이게 이갈리아 딸들이랑 약간 쌍으로 엮여 있는 책이에요. 전 이퀄리아는 처음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갈리아 딸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거기는 뭔가 불평등한 사회죠. 네. 여성과 남성의 위치만 바뀌었을 뿐 불평등하고 그런 불평등한 것이 이제 현실을 패러디한 거잖아요. 이제 그 캐서린 메이어의 이퀄리아는 약간 완벽하게 성평등이 구현된 가상국가 이퀄리아를 무대로 한 오. 책이에요. 완벽한 성평등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슬란드가 지금 성평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슬란드의 여러 가지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례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퀄리아라고 하는 책을 구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예를 들자면은 이퀄리아의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여성 영웅을 대표하는 낸시라고 하는 이제 여성의 동상이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여성이나 남성을 가르치는 she나 he 대신에 성중립적인 대명사를 사용하는 시민들이 이제 수다를 즐기고 또 성별과 나이에 적합한 옷이라고 하는 개념 같은 것이 그런 사회에서는 이제 없어지고요. 그리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정부의 최대 관심은 이제 보육과 육아휴직 제도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아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살피고 부모를 동등하게 지원하고 그리고 또 뭐 행정가들은 이제 그 금리를 막 이렇게 금리나 주가의 흐름을 주시하듯이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올해 4월에 나온 걸로. 네, 올해 기억하네요. 4월에 그러니까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제 뭐 미투 운동 그리고 약간 등등에 해가지고 그 페미니즘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책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좀 유쾌한 장르의 책이죠. 그러니까 이갈리아 딸들이 충격적이면서도 뭔가 읽다 보면은 씁쓸한 책이라면은 이콜리아는 굉장히 이런 사회가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가능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좀 그런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약간 뭐 이제 읽어보고 이갈리아의 싶네요. 네. 딸들이 뭐 이제 미러링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이 책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그 남자 주인공이 한 명 나와요. 이갈리아의 딸들이긴 하지만 이야기 전체를 끌고 가는 이제 브렘 장관의 아들이 한 명 나오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는 남성 인권 해방 운동이라는 것에 또 참여하게 되면서 네, 아예 맞아요. 또 색다른 국면이 펼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여성과 남성 중에 누가 절대적으로 우위일 수도 없고 우위도 아니다 이런 얘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마냥 뭐 여성 상위인 작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갈리아 딸들의 메시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1970년대 이제 한참 이제 60년대 70년대 이제 여성 해방 운동이 이제 막 불길처럼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주고자 나온 소설인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바꿔서 한번 만약에 남성이 지금 여성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면은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네. 걸 남성 독자로 하여금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마치 그 이갈리아 딸들의 그 남성이 남성 해방 운동에 나서는 것처럼 네. 여성이 왜 여성 해방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약간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책이고 이 이콜리아는 이제 이갈리아 딸들의 약간 그런 계보를 잇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은 이제 훨씬 더 이런 대안적인 그런 성평등한 사회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퀄리아는 그 재미도 있습니까? 이콜리아도 재미도 있어요. 네. 그 저기 이갈리아의 딸들하고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이갈리아 딸들은 훨씬 재밌죠. 그래요. 그 이갈리아의 딸들 가장 첫 챕터의 제목이 브렘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단어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브렘 장관을 자연스럽게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브렘 장관은 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식의 색다른 뒤집어 보기가 되게 많은 재밌는 책입니다. 제가 그 안토니아스 라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볼 때쯤에 또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책을 읽었거든요.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 YG가 풋풋한 20살 무렵에 네. 본 영화와 책이군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갈리아 딸들도 다시 표지를 바꿔가지고 나왔어요. 뭐 스테디셀러니까요. 네, 스테디셀러니까. 제가 이 책을 접했던 게 한 1년 전, 2년 전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40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장르 소설로 유명한 황금가지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잖아요. 네. 네. 거기서 나온 첫 책이에요, 이갈리아 딸들이. 그래요? 네. 오. 황금가지라는 브랜드를 만들면서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이 이갈리아 저거다? 딸들이에요. 네. 야, 그거 몰랐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야, 책떡 이런 말이 떠오르네요. 책떡. 자판기? 네, 이갈리아 딸들 이퀄리아. 예. 아까 세 권 준비해 왔다고 했죠? 이제 네, 그리고 이갈리아, 이퀄리아 말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제가 이제 작가 때문에 이제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책인데요. 그 마가릿 애트우드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성 작가가 있어요. 마가릿 애트우드. 그러니까 항상 노벨 문학상 후보로 이름이 거론되는 여성 작가입니다. 네. 그리고 오래 사신다면은 아마 분명히 노벨 문학상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작년에 상당히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약간 장르 소설과 본격 소설을 막 넘나들면서 좀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소설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쓰신 소설 중에서 방금 언급한 황금가지에서 나온 시녀 이야기라고 하는 네, 소설이 있어요. 뭐 현재 혹은 가까운 미래에 이제 길리어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길리어드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그 미국을 약간 비튼 이제 나라인데 이 길리어드라는 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가지고 대부분의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임신이 가능한 여성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아이고야. 관리하고 통제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신체적 기능에 의해서 역할이 규정이 되고 뭐 이제 하녀, 아주머니, 시녀, 아내 등등의 이제 그런 직군이 나뉘어져 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막 이제 배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삶은 이제 허락되지 않고 그녀가 이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로만 여성의 정체성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정체성은 이제 옷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시녀가 입는 옷은 빨간 옷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녀가 바로 이제 출산이 가능한 생식 능력을 가진 여성인데 이게 극소수인데 이제 국가를 지배하는 고위층들한테 막 배당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좀 이렇게 약간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사회를 이제 이 에투드가 이제 그리면서 되게 뭔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의 본질을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소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설정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이지만은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대한 묘사라던가 독백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현실을 반추하게끔 하는 약간 비틀어진 그런 소설 속 상황 묘사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높은 성취를 가진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책이고요. 20세기에 나온 그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조지 오웰의 1984잖아요. 근데 1985년에 나온 에투드의 시녀 이야기를 놓고서 이제 많은 문학 비평가들이 21세기의 디스토피아 명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85년이면은 뭐 20세기의 명작 아닙니까? 근데 이제 21세기를 예고하는 네, 어쨌든 20세기를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에 나온 책이니까 근데 실제로 거의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딱 그 진공상태님의 책처방 사연을 딱 읽자마자 이갈리아의 딸들 그리고 에투드의 시녀 이야기 그리고 약간 좀 밝은 비전을 얘기하는 이퀄리아 이 세 권의 책이 약간 세트로 이렇게 딱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이 세 권을 한번 좀 추천을 드려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정말 저 집안일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어느 기회에 풀어야 할지 참 고민입니다. 그 시녀 이야기는 이제 원제가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네. 건데 이게 지금 드라마로 만들어졌잖아요, 미국에서.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볼 수 얘기 없는데 들었어요. 예. 현재 이 시즌 2가 방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 1은 작년인가에 했고 시즌 2가 지금 방송 중인 걸로 아는데 이런 거 저 한국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훌루에서만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유료 플랫폼인. 혹시 넷플릭스에서도 아직은 못 보는 걸까요? 넷플릭스하고 훌루는 다른 회사니까요. 네. 넷플릭스에서는 아깝다. 못 보겠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권을 하겠다는 사실을 제가 미리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난 뭐 덧붙일 책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책들을 세 개나 준비했는데 내가 뭐 무슨 얘기를 하겠냐. 그래서 이제 난 안 해도 되겠다라고 했더니 뭐 그래도 뭐 좀 덧붙여 봐라라고 또 푸시를 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또 너무 식상한 선택 아니냐 하고 JYP는 또 그렇게 평가를 했단 말이죠. 아니 이갈리아의 딸들 때문에 그냥 너무 유명한 책 아니냐 뭐 이 정도 얘기했지 언제 식상하다 그랬어요. 그 이퀄리아는 전 처음 들은 책이고 에투드도 뭐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저 책꽂이를 뒤적뒤적 해봤더니 이런 류의 책이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지금 진공상태님의 의뢰에 부합하는 책이 의외로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도 이제 뒤적뒤적 막 하다 보니까 동아일보의 여기자 두 분이 쓴 책을 한 권씩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는 지금도 동아일보에 아마 논설위원인가로 계신 그 허문명 기자가 네. 쓰신 나는 여자다 나는 역사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한 10여 명 정도의 이 여성 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써놓은 거라서
그냥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뭐 오프라 윈프리도 있고 미셸 오바마도 있고 힐러리 클린턴도 있고 그 칼리 피오리나 그 저 뭐죠 HP 최고 경영자였던 그리고 그 유명한 전설의 여기자 오리아나 팔라치 같은 사람도 있고 또 화가 조지아 오키프 또 앙겔라 메르켈 대처 테레사 콘돌리자 라이스 대부분 다 아는 이름이죠. 그리고 한국 사람으로는 이제 유일하게 유경수 여사가 거론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전기라고 할 만큼 길고 막 그런 내용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이 오키프, 라이스, 뭐 메르켈 하면 다 대충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삶의 과정을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널리스트답게 아주 짧은 글 속에서 딱 요약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 뭐 비교적 재미있게 읽은 책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기자가 아니십니다. 동아일보에서 한 18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프리랜서로 책 쓰고 뭐 공부하고 이런 일을 하시다가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보가 되신 그 김희경 기자. 네. 네. 지금도 뭐 기자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요. 예. 그리고 그렇죠. 저희가 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뭔가 추억에 젖으셨는데요. 아니 까인 분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책 아 맞아요. 언제 까인 책 특집할 때 한번 하자고 미뤄놓은 책이잖아요. 네. 네. 이상한 정상가족이라는 좋은 책이었는데. 좋은 책을 이제 그 김희경 전 기자님, 네. 김희경 기자님이 이제 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책을 읽고서 그 책이 좋아서 한번 모시고 방송을 해보자라고 이제 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안을 드렸는데 잠깐 좀 개인적으로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좀 고민을 해보시다가 못하겠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개인적으로 복잡한 일일까라고 했더니 며칠 뒤에 차관보가 되신 거죠. 그게 발표가 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한창 책걸상에 섭외했던 사람들은 다 청와대에서 잡아간다 이런 농담을 하곤 했었죠. 저희끼리. 그래서 김희경 전 기자께서 쓰신 책 중에 요 몇 년 됐는데요. 내 인생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기자적 시각으로 15명을 인터뷰해서 그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인데 책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난 이거 할래 정해져 있는 길을 가는 거를 관두고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길을 찾아서 도전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도 얻은 사람들 위인은 아니에요. 그냥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 15명에 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 이 내 인생이다라는 책에 15명이 소개되어 있는데 보니까 6명이 여성입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책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뭐 어마어마하게 유명하거나 훌륭한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조금 잘 나가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냥 특별히 잘 나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인생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개척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기 이 여성이 거의 반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쓰신 분도 여성이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가볍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 권 조심스럽게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 진공상태님께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제 앞에 지금 혜니가 있는데 혜니가 단발머리예요. 그렇죠. 진공상태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 너무 잘 알고요. 사실 저도 미용실에서 처음 가서 머리 자를 때 미용사 언니가 말렸거든요. 자르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머리니까 제가 그냥 자를래요 해서 잘랐던 케이스라 어떤 마음이실지 너무 알고요. 너무 응원을 드리고 싶고 너무 힘을 드리고 싶고 이 진공상태님한테 추천해드리는 책은 되게 얇습니다. 150페이지나 될까요? 네, 서점 한 켠에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는 이 책이 눈에 들어와서 집어왔는데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저는 이 책 처음 봤고요. 사실 출판사 이름도 굉장히 저는 생소했어요. 모던 아카이브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우선 이 넬리 블라이라고 하는 인물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여성 기자고요. 5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기자가 된 여성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1885년 즈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옛날에 한 지역 일간지에 여자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나라는 제목의 말도 안 되는 칼럼이 하나 올라왔대요. 근데 이 칼럼을 보고 당시에 넬리 블라이는 필명이고요. 이제 그녀의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코크레인인데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가 이 칼럼을 읽고 너무 화가 나서 반박문을 보내요. 근데 그 반박문을 보고 편집장이 엘리자베스에게 한번 기자가 되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해서 그때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을 얻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넬리 블라이가 잠입 취재하고 탐사 보도를 굉장히 잘 했다고 해요. 근데 그게 어쩌면 넬리 블라이가 가명을 썼고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이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이라는 책은 넬리 블라이라는 기자가 정신병원에 잠입 취재를 해서 썼던 기사예요. 그리고 그 정신병원에는 넬리 블라이가 여성이기 때문에 같은 여성 수용자 혹은 여성 환자들이 있었고요. 이들하고 이 정신병원 안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리고 이 정신병원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써놓은 책인데 저는 이 책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어요. 넬리 블라이라는 이 유명 기자의 책이 2권이 동시에 나왔었군요. 네, 맞아요. 세상을 바꾼 72일이라는 네, 세계 여행, 세계 일주 관련 책도 나와 있고. 그 72일에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세계 일주에 80일이라는 단어가 그때 당시에는 대명사처럼 붙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했는데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된 거죠. 근데 이 신문사 편집장이 이 80일보다 조금 더 빨리 세계 일주를 하면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80일간의 세계 일주야 뭐 줄 베른의 그 유명한 책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넬리 블라이도 마침 이제 그런 기획에 좀 참여하고 싶었고 그래서 둘이 열심히 머리를 모아서 넬리 블라이가 결국 비행기를 타지 않고 72일 만에 세계 일주를 완주를 해서 그 기행을 써놓은 책이 또 방금 얘기하신 그 책입니다. 자, 짧은 머리의 단점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미장원에 자주 가야 된다. 자주 안 가도 됩니다. 전 2달에 한 번씩 갑니다. 긴 머리보단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긴 긴 머리도- 머리는 맘만 먹으면 몇 달 동안 안 가도 되지만 네. 짧은 머리는 좀 더 자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약간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긴 머리인 분도 머리에 신경 많이 쓰시는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끝에를 다듬고요. 짧은 머리인 분도 미용실 귀찮아 하면 2달에 한 번씩 가고 이럽니다. 네. 자, 오늘 진공상태님 덕분에 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하여튼 여성과 네. 관련된 네. 책들 여러 가지 추천해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뭐 책 이름이라도 한 번씩 네, 도서 언급하고 목록 한번 할까요? 정리하고 네. 이갈리아의 딸들 그리고 시녀 이야기 이퀄리아. 네, 그렇게 3권 또 내 인생이다, 나는 여자다, 나는 역사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넬리 블라이의 세상을 바꾼 10일까지 네. 권해드리겠습니다. 너무 네. 많은 책을 추천해 드리는 것 같은 생각이 맞습니다. 근데 요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특집으로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박평 불러서 한번 또 해보죠. 네, 네. 그리고 또 그냥 이 중에 딱 한 권만 읽어보시기를 권한다면 저는 이갈리아의 딸들 저도요. 만약에 진공상태님이 안 읽어보셨다면 네. 읽어보시면은 딱 내가 원했던 책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